안녕하세요. 투자자 손수봉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반되거나 관련된 기사들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중단된다는 기사입니다. 사전 청약 시행이 중단된다. 뭐 이런 기사고 미뤄졌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맹꽁이나 뭐 문화재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뭐 돈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런 것 때문에 사전 청약이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 공급이 원활하게 빠르게 공급되지가 않으니까 일정보다 길어지는 게 불보듯 뻔하죠. 네. 사전 청약이 어쩔 수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강조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 2 플러스 2, 4년이죠. 이제 5% 보증금 상한 제약으로 임대인들의 물건들을 이제 걷어들이고 비정상적인 전세 가격 상승이 발생을 했죠. 이런 정부 정책 취소를 얘기를 하는 대신에 이를 잡기 위해서 빠른 공급을 약속합니다. 그게 3기 신도시고 사전 청약입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지만 일단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해보자. 이게 약간 정부의 기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엔. 그래서 70%가량의 사전 청약 단지가 미뤄졌고요. 사전 청약이 미뤄지면 미뤄진 기간만큼의 물가 상승분에 분양가 인상이 있겠죠.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감내해야 됩니다. 되겠나요? 안 되겠죠. 네.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랑 일맥상통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정부발로 사탕발림에 해당하는 이제 정책을 띄우고 안 될 것 같지만 뭐 일단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패하죠. 그리고 책임은 전가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런 상황이어도 책임은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뭐 이런 공급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뭔가 될 것처럼 속삭여도 그 본질을 파악하고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직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또는 경기가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 오늘 총 3개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두 번째 기사는 전세 갱신 때 5% 제한을 없애야 된다. 아까 임대차 3법, 임대차 2법에 대한 이야기죠. 보시면 임대차 2법으로 이제 전세가 상승이 일어났고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죠. 정부에서도 공급과 전세 안정 대책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나왔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4년에 5% 상한 제한이 전세값 상승을 반드시 부추겼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사기까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제 책임의 어떤 무책임 그리고 무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사기라고 규정된 집주인들은 처음 전세 놓을 때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전세를 놨을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러가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의사결정을 한 거고요. 시장 상황이 변해서 채무관계에 부실이 드러난 것을 사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시행한 논란과 문제가 많은 정책에 대해서 면피하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할 대상 또는 돈 못 갚는 집주인, 직접적으로 욕을 해야만 하는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방법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줄이는 거죠. 네. 아무튼 이 기사는 그 문제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바꿔야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세입자들, 그러니까 그 임차인들을 위한 어떤 법인데, 그 의도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을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되었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폭등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기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세 가격이 조금씩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격 상승,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전세 시장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이 기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유추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거고, 이제 세 번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통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각종 규제들이 사라지고 완화책이 나오기 마련이죠. 여기서도 이제 양도세보다 취득세가 높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헤드라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취득세나 뭐 양도세를 좀 낮춰달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해서 하락장에 대한 어떤 수요를 받아주게 하자.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이게 근데 보면은 양도세는 완화하고 취득세를 높이자. 지금 이미 취득세가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 취득세가 12%잖아요. 12.5%인가? 이미 높은데 이걸 뭐 더 높이자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완화책과 양도세를 완화하자. 근데 취득세는 높이자. 뭐 이런 반쪽짜리 완화책인데 저는 이런 반쪽짜리 완화책은 시장에서 근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지 않는다면 정부가 바라는 전세시장 안정은 원활하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시장에서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한 5%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민간 임대가 늘어나야만 전세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세 둘 다 완화해 주지 않는 한 다주택자는 쉽게 집을 사지 못할 거고, 이는 전세 공급의 악영향과 전세 가격의 상승을 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정부는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한다라는 주장이고, 그 이유는 매매 시장의 가격 상승을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면에는 매매 시장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게 가격이 오를까봐 불안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양도세 뭐 풀어주고 취득세 살짝 높이는 수준으로 하자. 뭐 이런 식의 완화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기사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사전 청약이 취소되고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거주지 공사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뭐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임대차 2법, 3법에 대한 문제 인식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거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두렵다라는 인식이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현재 전세 시장이 굉장히 오름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사는 양도세는 줄여주되 뭐 취득세는 올리거나 유지하자 이런 말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매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매매가가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기조인 거죠. 그러면은 매매 시장이 꿈틀대는 게 약간 오를 조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사를 읽다 보면 혼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오늘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면서 현재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유추를 해봤고요. 이런 어느 순간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는 거를 좀 잘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저희가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 매수를 할 때 좀 더 싸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3개 기사로 마무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